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가까워지면서 하락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000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4,500대이고요. 골드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839이고요. 테슬라가 다시금 1,000슬라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도 나스닥 하락세에 1%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도 좀 어지러운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42,000달러 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정말 5천만 원과 5,150만 원 사이를 지겹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 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면 내리고 또 내리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지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모두가 시장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상승장이 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금이 이 인내심이 극에 달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이 상승장을 누리는 그 날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만약에 이 시장이 붕괴가 된 거면 모든 코인들이 다 파란불을 켜내야 되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타퓨얼과 세타토큰 두 현재가 각각 10%와 5%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약세장을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8,000선에서 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네, 억만장자이자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지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암호화폐와 나스닥 시장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한은 있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 미 국채금리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이 2년물 국채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달이었던 2020년 2월 이후로 처음 1%를 돌파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87%를 넘기면서 2020년 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1.5%로 출발을 했지만 노보그라츠는 2%가 논리적인 수치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연준은 점점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의 거물인 골드만삭스도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올해 최소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도 최근 연준이 금리를 최대 7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보그라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2021년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 건전한 후퇴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38,000달러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워낙에 유명한 비트코인 러버인데요. 일단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언제까지 약세장이 이어질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예상하고 있는 이 38,000선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FED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토르체인이 도지코인을 지원합니다. 도지와 디파이에 들어갔습니다. 네, 탈중앙화 크로스체인 거래 프로토콜 토르체인이 밈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의존을 하지 않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라이트코인 같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통해서 밈코인을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어로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AMM 모델을 사용하는 이 토르체인은 유동성 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상의 코인들을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토르체인은 유니스왑 같은 다른 덱스 거래소와 다르게 랩핑 코인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이 랩핑이라는 건 A 네트워크의 코인을 B 네트워크 코인으로 옮길 때 이제 해당 코인을 B 코인을 맞게 바꿔야 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요. 도지코인 보유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며칠 사이에 이제 도지코인 얘기가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쓰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자면 비트코인 상승장이 올 때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에 관련해서 트윗을 남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년 상승장을 보면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였기도 했지만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소식과 맞물려서 좀 상승이 더 커졌는데요. 뭔가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과 디파이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유투데이가 크립토 컴페어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관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과 디파이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암호화폐 운용 자산은 기관들이 1월 달에 360억 달러에서 12월에 580억 달러까지 약 2배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상품 비중은 1월 달에 74.9%로 12월 달에는 67.8%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금액을 총 따져보면 작년에 2,440억 달러로 무려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디파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연기금 같은 기관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디파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을 전망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메타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NFT와 디파이 또 웹 3.0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메타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